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복한 주말이에요. 주말 아침에 제가 눈이 빨리 떠져서 계속 이 미움받을 연기 2를 소개해야지 하다가 피곤해서 골아 떨어지고 해서 소개를 못했어요. 미움받을 용기 2. 여기 제목이 이제 카톡 부사에 있는데 사랑과 진정한 자립에 대한 아들러의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죠. 이 책은 여기 책 표지에 나와 있는 이 부분만 읽어도 다들 이런 책이구나 하실 거예요. 이기적으로 나의 행복을 바라는 것도 이타적으로 너의 행복을 바라는 것도 아닐세. 나눌 수 없는 우리의 행복을 쌓아 올리는 것, 그것이 사랑이지. 진정한 사랑을 깨달았을 때 지금껏 나였던 인생의 주어는 우리로 변하네. 우리는 사랑을 함으로써 나로부터 해방되어 자립을 이루고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다네. 우리는 타인을 사랑함으로써 비로소 어른이 되니까. 이 미움받을 용기는 제가 제목을 사랑받을 용기로 붙였어요. 작가님도 마지막에 행복해질 용기라고 하는데 저는 맞아요. 행복해질 용기도 되고 행복해질 용기, 사랑받을 용기, 사랑하기 하는 용기, 막 이런 제목을 제가 붙여주고 싶어요. 미움받을 용기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바로 알프레드 아들러, 이 심리학자가 떠오르죠. 이 알프레드 아들러는 정말 진짜 내 인생을 살게 하는 용기 심리학자인 것 같아요. 알프레드를 이렇게 처음에 표지에 소개를 했는데 오늘날 거의 상식처럼 되어버린 프로이트의 원인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람은 현재의 목적을 위해 행동한다는 목적론을 내놓았다. 아들러에 의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생에 놓인 문제를 직시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한다. 즉 자유도 행복도 모두 용기의 문제이지 환경이나 능력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아들러 심리학을 용기의 심리학이라고도 부른다. 저는 미움받을 용기 1권과 2권을 읽으면서 아들러는 정말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우리가 정말 필요한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심리학자인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읽는 내내. 미움받을 용기 이 2도 그 미움받을 용기 1권처럼 그 청년과 철학자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미움받을 용기 1에 이은 용기 2는 행복으로 가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다룹니다. 3년 후에요. 이 시점이 이 청년이 또다시 이 철학자를 찾아오는데 3년 후에 똑같은 철학자의 서재를 노크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 나오죠. 3년 후 보다 현실적인 고민을 안고 다시 찾아온 청년, 그리고 새로이 사랑과 진정한 자립이라는 주제로 이해의 계단을 준비한 철학자. 그 이해의 계단에 오를 용기를 청년은 독자들은 낼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그들의 뜨겁고 진지한 밤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 미움받을 용기도 하룻밤에 이 청년과 철학자의 대화를 엮은 책이었잖아요. 이 책도
하루 동안 둘이 이야기를 이렇게나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청년은 그때는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였는데 이 투에서는 선생님이 되셨어요. 예, 됐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근데 이 철학자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요. 제가 포스트잇을 몇 군데 붙이고 막 밑줄을 많이도 그어놨는데 읽는 내내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아이들 이 청년이 이제 교사가 돼서 나타났으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고 훈육해야 되고 이런 방법을 거의 3분의 2는 이렇게 풀어놓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제가 어떻게 엄마로서 한 아이로 한 인간으로 돼야 될지 정말 끊임없이 생각하게 한 책인 꽤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마지막에 이 부분에 다 이 책의 내용이 저는 함축되어 있는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게 제가 담백하게 산다는 거 우리 양청순 박사님 책 소개해드렸었죠. 마지막에 이제 단순하게 산다는 것 이 부분이 나와요. 자, 청년이 말하죠. 이런 결론이라니. 철학자가 말하죠. 이쯤에서 끝내지. 그리고 오늘 밤 만남을 마지막으로 하세. 네? 이 서재는 자네처럼 젊은 사람이 자주 올 곳이 못 되네. 무엇보다 자네는 교사야. 자네가 있어야 할 장소는 교실이고 자네가 이야기를 나눠야 할 친구는 앞으로 살아갈 아이들일세. 하지만 아직 의문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저는 반드시 길에서 헤맬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아들러의 계단에 도달하지 못했으니까요. 확실히 계단에 오르지는 않았지. 하지만 첫 번째 계단에 발을 올리는 데까지는 이르렀네. 3년 전에 나는 말했어. 세계는 단순하고 인생 또한 그러하다 라고. 그리고 논의를 여기까지 마친 지금 한마디만 더 덧붙이겠네. 뭔데요? 세계는 단순하고 인생 또한 그러하다. 하지만 계속 단순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라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하루가 시련이기 때문이지. 아들러를 알고 아들러에 동의하고 아들러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인생은 달라지지 않아. 흔히 우리는 처음 한 걸음이 중요하다고 하네. 그것만 넘기면 괜찮다고. 물론 최대의 터닝 포인트는 그 처음 한 걸음이 되겠지. 하지만 실제로 인생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하루라는 시련은 처음 한 걸음을 내디딘 이후부터 시작되네. 진정 시험대에 오르는 것은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하는 점이라네. 마치 철학이 그러한 것처럼. 바로 그 하루하루가 시련이라고요? 앞으로 자네는 끊임없이 아들러와 충돌하겠지. 의심을 품고 걸음을 멈출지도 몰라. 사랑하는 것에 지쳐서 사랑받는 인생을 갈구하고 싶어질지도 모르고 다시 이 소재를 방문하게 될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럴 때는 아이들과 새로운 시대를 사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들러의 사상을 그대로 계승하지 말고 자네의 손으로 갱신하게. 우리가 아들러를 갱신한다고요? 아들러는 자신의 심리학이 교과서처럼 고정됐고 전문가 사이에서만 전해지기를 원치 않았네. 아들러는 자신의 심리학을 모든 사람의 심리학이라고 정의하고 아카데미즘에서 벗어나 사람들의 상식이 되기를 원했지. 아들러는 우리와 같은 땅 위에 존재하는 한 사람의 철학자라네. 시간은 흐르네.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고 새로운 관계가 탄생하고 새로운 고민이 탄생하지. 사람들의 상식은 시대에 맞게 천천히 변하고 있네. 우리가 아들러의 사상을 의미 있게 여긴다면 그 사상을 갱신하지 않으면 안 되네. 원리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일세. 그것이 새로운 시대를 사는 인간의 사명일세. 계속 새로운 시대에 맞춰 갱신을 해야 된단 말이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갈 친구들에게 청년이 물어봐요. 선생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또 바람결에 소문을 들은 젊은이가 찾아오겠지. 아무리 시대가 달라져도 인간의 고민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 기억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하다는 것을. 그리고 시간이 유한한 이상 모든 인간관계는 이별을 전제로 성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허무주의에 입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는 헤어지기 위해서 만나는 거라네. 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겠지? 모든 만남과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오직 최선의 이별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그것뿐이네. 최선의 이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요? 언젠가 헤어지는 날이 왔을 때 이 사람과 만나서 함께 보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납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걸세. 학생들과의 관계에서도,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예를 들어 지금 당장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학생들과의 관계 및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자네는 그것을 최선의 이별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네. 지금 여기를 진지하게 산다는 건 그런 의미일세. 늦지 않았을까요? 이제부터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늦지 않았네. 하지만 아들러의 사상을 실천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절반이 필요하다라고. 그래, 단 그건 아들러 연구자의 견해일세. 아들러 자신은 전혀 다르게 말했지. 어떻게요? 인간이 바뀌는데 기한이 있을까요? 라고 누군가 아들러에게 묻자 아들러는 분명 기한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네. 그리고 짓궂은 미소를 지며 이렇게 덧붙였지. 숨을 거두는 전날까지랍니다. 하하, 재미있는 양반이네. 사랑을 시작하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최선의 이별을 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게. 기한 따위는 신경 쓰지 말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끊임없는 노력을? 물론이지. 우리는 3년 전에 만난 이후로 줄곧 그 노력을 해왔어. 그리고 지금 이렇게 최선의 이별을 맞이하고 있지. 우리가 보낸 시간에 한 점 후회라도 있나?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미련도 없이 후련한 마음으로 헤어지게 되어 나는 정말로 뿌듯하네. 자네는 내게 가장 좋은 친구야. 고마워이. 물론 저도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진심으로. 하지만 제가 그런 말을 들을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자신은 없습니다. 정말로 여기서 영원히 이별해야 하는 겁니까? 이제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는 건가요? 그것이 지혜를 사랑하는 자로서, 다시 말해 철학자로서 자네가 자립하는 거라니. 3년 전 내가 말했지? 답은 남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구하는 것이라고. 자네는 이제 준비가 됐어. 선생님으로부터의 자립? 이번에 나는 한 가지 큰 희망을 얻었네. 자네의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시간이 흘러 누군가를 사랑하고 자립하고 진정한 어른이 된다. 그런 학생들이 몇백 명으로 늘어났을 때 어쩌면 시대는 아들러를 따라잡을지도 모른다고. 바로 3년 전 제가 교육자의 길을 지망한 목표가 그거였어요.
미래를 만드는 것은 자네일세. 망설일 필요 없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미래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증표일세. 미래가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네. 네, 보이지 않아요. 전혀. 시원할 정도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자를 둔 적이 없고 자네가 내 제자라는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자네를 대했네. 하지만 필요한 말을 다 전한 지금 겨우 알 것 같군. 무엇을요? 내가 원한 것은 제자도 후계자도 아니고 곁에서 함께 달릴 사람이었다는 것을. 자네는 같은 이상을 가진 더없이 소중한 친구로 앞으로도 나와 함께 달리며 용기를 북돋아 주겠지. 앞으로 어디에 있든 나는 자네가 늘 곁에 있다고 느낄 걸세. 선생님, 달릴게요. 함께 달리겠습니다. 언제까지나. 자, 이제 고개를 들고 교실로 돌아가게.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어. 새로운 시대가 자네들의 시대가 기다리고 있다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화를 마치는데 이 단락에서 이 책에서 다 전하고자 한 이야기가 다 이제 완결편이니까 이게 이제 미움받을 용기는 이제 끝났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다시 한번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읽었어요. 다시 집중해서 한번 다시 읽어야겠다. 그리고 이제 책을 마치고 이 작가님이 써주셨는데 저는 마지막에 이 부분을 읽어주고 싶어요. 자, 지도를 읽고 나침반을 손에 든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될까요? 이 책이 행복해질 용기를 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요 바랄 게 없습니다. 이 작가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숙제를 던져주셨어요. 자, 행복해질 용기를 낼 준비가 다들 되셨나요? 저는 요즘 책을 읽으면 정말 책을 읽고 많은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용기도 받고 도움도 받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또 신간 도서 부분에 우리 양희경 탤런트 양희경 선생님 다들 잘 아시죠? 우리 선생님 지금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읽었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그냥 밥 먹자는 말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끊임없이 우리 양희경 선생님은 집밥을 이렇게 후배들이나 뭐 친구들, 뭐 선배들, 아는 지인들을 초대해서 밥을 해 먹이세요. 근데 이 밥 먹자는 말이 그냥 밥 먹자는 말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이 제목이 우리가 흔히 좀 내일 점심 같이 먹을까? 점심 밥 같이 한번 먹을까?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냥 밥 먹자는 말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이제. 근데 우리 양희경 선생님은 정말 요리를 자기 엄마와 외할머니 그 손맛을 이어받아서 요리를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레시피를 이렇게 군데군데 넣어주셨는데 정말 행복하게 요리하시는 분. 저는 집에서 이렇게 요리할 때 되게 고단하다. 두세 가지 요리를 할 때 보면 막 1시간, 설거지까지 끝내면 막 2시간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하루에 이제 지쳐서 돌아와서 요리를 하게 되는 날이 많은데 정말 힘들다. 뭐 그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 책을 읽으면서 요리를 할 때 정말 행복하게 해야겠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이 행복한 마음으로 한 요리를 먹는 거랑 이제 내가 정말 힘들어서 진짜 귀찮아서 그냥 의미 없이 하는 요리를 먹는 거랑 너무 다르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엄마로서 아이들한테 우리 엄마가 해준 이 음식 계속 생각나게 하는, 먼 훗날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 우리 엄마는 이 음식을 정말 맛있게 잘 해주셨는데 이런 음식들을 만들어서 먹여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3분의 1도 아직 못 읽었어요. 근데 이 책 읽으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저는 책이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미움받을 용기는 미움받을 용기대로, 또 이렇게 이런 에세이죠. 이 에세이는 에세이대로 다 제가 배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 이 책도 얼른 제가 후다닥 읽고 얼른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벌써 21분이 됐는데 제가 요즘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되게 말이 많아졌어요. 원래 말이 많이 없는 편인데 너무 소개해주고 싶고, 그리고 이건 제가 계속 이 유튜브는 제가 계속 제 영상을 평생 동안 들을 거니까 제가 뭐 꼭 굳이 이 책을 안 읽으셔도 돼요. 저는 제가 읽은 책을 기억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문득 또 생각을 했어요. 제가 책이 지금 이렇게 많아요. 제가 소장하고 싶은 책, 지금 구입한 책인데 이 방학 때 제가 그냥 막 그 영상을 올리려고 막 급급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막 빨리 읽고 빨리 소개하고 빨리 얼른 남겨야지. 그런데 다시 한번 정말 제가 너무너무 잘 읽었던 이 책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고, 또 본질 육아도 되게 빠르게 읽어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고, 마음이 흐르는 대로도 또 이 말의 품격, 담백하게 산다는 거, 오은영의 화해, 정말 다시 방학 때 우리 양희경 선생님의 책을 이제 끝으로 제가 소장하고 있는 책들을 방학이 좀 한 달 정도거든요. 다시 읽고 다시 영상 작업을 해보면 어떨까. 방학했으니까 조금 더 머리도 단순해지고 집중을 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어제 문득 했어요. 이 책을 읽고 반납하고 도서관 책은 당분간 빌리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정말 한번 다시 읽고 싶어서 이제 구입한 책이니까 이 책들을 다시 한번 읽고 그 시점에서 또 다시 한번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릴게요. 그럼 오늘은 24분, 너무 시간이 많이 길어졌어요. 행복한 휴일, 비가 온다고 하는데 오후 잘 보내시고 내일 행복한 주말, 행복한 휴일 잘 보내시고, 무지 더운데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어제 중복이었고 다음 주가 또 말복인데, 중복 지났으니까 이제 초복 중복은 거의 일주일 사이인데 중복에서 말복으로 가는 게 한 2주가 넘어요. 그러면 입추가 오고 광복절이 오고 개학을 하고 처서가 8월 23일이니까 더위가 한 달 정도 찜통 더위는 한 달 정도
또 남은 것 같아요. 달력을 보니 시간이 너무 빠르게 하루하루 지나간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럼 정말로 이만 마칠게요. 안녕.